안녕하십니까, 농부놀이터입니다. 자두 저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두나무는 복숭나무하고 조금 성향이 틀립니다. 자두나무는 세력이 원체 크기 때문에 열매를 좀 많이 다는 편인데요. 큰 나무 같은 경우하고 또 이제 앞으로 차차 키워야 될 나무들하고 차이가 나는데, 큰 나무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좀 싫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좀 이거는 4년차, 5년차 접어드는 그런 나무인데, 이제는 가지 수용을 잡아가야 되는 나무이기 때문에 열매를 많이 달지 마시고요. 거의 내가 원래 따먹는다라는 생각으로 달아주십시오. 떠문 달아주십시오. 왜냐면은 이 가지가 기존에 있는 가지처럼 그렇게 싣다 보면 이렇게 쭉 쳐져 버리면 수용이 다 삐뚤어져 버리니까 가지에 열매를 많이 달지 마십시오. 그리고 만일에 이제 가지가 어느 정도의 수용이 확정했다 그러면은 주지를 곱게 만들어 주시고, 이 부주지들 있잖아요. 부지주들이 열매를 실어 주는데 스스로가 이렇게 많이 달면 축 쳐져 줍니다. 이렇게 주지를 놔두고 옆에 척지들은 나무를 많이 실어주고 이렇게 쳐지기 때문에 가용한 자두는 열매를 많이 실어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자두도 너무 위로 이렇게 키울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도 밀집, 그러니까 나무 가지 형태에서 밀집, 그러니까 외성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밀집 재배를 할 필요가 있는데, 자두는 품종별로 좀 틀립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대석 같은 경우에는 가지에 척지들이 많이 나오는 형태가 있고, 홍로센과 후무사 같은 경우에는 가지가 쭉쭉 뻗는 느낌이 많이 나요. 그래서 그 가지에다가 열매를 실어줘 갖고 처지게 만들면서 세력을 잡아둘 필요가 있거든요. 복숭아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그리고 자두마다 좀 틀리긴 한데, 자두는 그 후무사, 홍로센, 그리고 수위 같은 경우는 쭉 뻗는 맛이 나서 가지를 실어서 처지게 잡아주는 게 낫습니다. 물론 수용이 5년 이상 어느 정도의 나무가 자란 나무일 때 같은 경우는 쭉쭉 곱게 뻗게 해서 한 나무의 그 밀집 형태로 가지를 쭉쭉 뺀다는 느낌에서 부주지가 힘이 쫙쫙 빼서 그 부주지에다가 열매를 매달아 주십시오. 자두 같은 경우에는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그 복숭아하고 조금 틀린 성향이 뭐냐면은 신초가 발생하지만은 자두 같은 경우는 잎눈하고 꽃눈하고 같이 발화하고, 신초의 개념보다도 그 가지에 바로 꽃눈하고 잎눈이 달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나무에 발리다시피 이렇게 옹숭옹숭하게 이렇게 되죠. 보시는 바와 같이 열매가 이렇게 통으로 이렇게 달리거든요. 통으로 달리기 때문에 복숭아하고는 조금 틀려요. 이렇게 복숭은 한 눈에 하나가 이렇게 달리는 형식이지만은 자두는 한 눈에 이렇게, 뭐라 그래, 이게 뭐라 표현을 하는데 내가 정확한 명칭을 잘 모르겠습니다. 용어에 대한 깊이가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송이 자태 꽃눈이 이렇게 뭉충뭉충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많이 달립니다. 사과 꽃을 피듯이 많이 달리니까. 그래서 뭐라 그래야 되나, 신초가 짧은 신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짧은 신초. 그러니까 부주지에서 짧게 나오는 거라서 세력이 좀 센 편이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복숭저가가 조금 틀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5년이 이제 접어드는 것은 좀 열매 쏟기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주위에 화분수가 많이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이 뭐라 그래야 되나, 이 자두 같은 경우에는 화분수가, 그러니까 홍매화 붉은 색깔 나는 그런 나무가 있어요. 이따가 영상으로 보여드릴 텐데, 화분수가 있으면은 주위에는 그 열매가 수정이 굉장히 잘 됩니다. 그냥 자두만,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나, 자두 하나만 뭐 단품종으로 후무사만 재배를 했거나 아니면 홍로센을만 재배를 한 경우에는 수정이 잘 안 됩니다. 주위에 복숭아라든지 특히 홍매화가 있는 홍매화 같은 그런 화분수가 있으면은 수정이 굉장히 잘 된다는 거 알려드릴게요. 제주도에 계시는 구독자분께서 왜 우리 자두에는 열매가 안 열려요 말씀하시는데, 수분수, 화분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근에 복숭아든 홍매화, 매실나무든 매화나무든 심으면은 수정이 굉장히 잘 됩니다. 그걸 그 팁으로 참고하시고요. 단품종 단종으로 자두를 심으시면은 수정 수분이 잘 안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어린 묘목 같은 경우에는 가지 수용을 잡아야 되니까 뜨문뜨문 달아 주십시오. 욕심내시면 안 됩니다. 우선은 가지 수용을 잡는 게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열매를 이렇게 많이 달지 마시고요. 좀 모자라게 왔다라는 생각으로 하시고, 자두나무, 큰 나무, 오늘 세력이 잡혀진 나무 같은 경우에는 부주지를 쭉쭉 곱게 쭉쭉 전지를 그렇게 하셔야 돼요. 쭉쭉 곱게 전지를 하셔서 부주지에 신초가, 짧은 신초가 달려서 막 이렇게 지 발리거든요. 척지로 복숭처럼 이렇게 신초가 조금 나와서 달리는 경우보다도 짧은 신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도 짧은 신초에 나오는데 꽃도 막 뭉뚱뭉뚱 이렇게 나와요. 배, 사과, 자두가 그런 형식이거든요. 새로 신생되어 있는 거는, 신초가 신생되어 있는 데는 가지가 짧게 나오지는 몰라도 좀 오래된 2년짜리 가지에서라든지 계속 그 나오는 가지는 이렇게 뭉뚱뭉뚱 구르게 나오는 거니까 그걸 제일 상기하셔서 전지할 때도 부주지를 좀 쭉쭉 빼는 듯한 그런 전지를 하셔야 될 겁니다. 아셨죠? 자두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나중에 더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시고 계시는 이 나무가 체리 종류인데요. 자두나무의 인근에 이런 체리나무, 체리나무라든지 홍매화, 매화, 매실, 복소나무에 대한 게 있어야지만이 화분이 수정이 잘 됩니다. 복숭아 나무에도 화분수가 있듯이 자두나무는 특히나 화분수가 있어야지만이 수정이 굉장히 잘 됩니다. 이 나무, 체리나무 인근에 있는 그 자두는요, 거의 쥐 발리듯이 막 바글바글하게 발립니다. 그러나 이거하고 유격이 좀 떨어진 데는 그렇게 수정이 잘 안 되는 걸 한번 보였거든요. 그래서 자두나무는 수정할 수 있는 화분수가 주위에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예. 네. 이런 식으로 부주지가 이렇게 나중에 열매를 많이 달면은 아직 집권하지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축 처집니다.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처집니다. 큰 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처지게 해서 가지를 세력을 낮춰주고 힘이 빠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낮춰줄 필요가 있지만은 아직까지 유목기 5년 이상 안 됐을 때는 이렇게 처지게 하면 나무 가지 수영이 많이 흐트러져 버리겠죠. 그래서 많이 달지는 마십시오. 거의 뜨문뜨문 없다시피 달라는 말씀이십니다. 큰 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 부주지를 이렇게 쭉쭉 곱게 해서 이렇게 처지게 해서 세력을 빼주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 많이 처지게 하면 안 돼요. 이 정도. 아셨죠? 거의 가지가 이렇게 수정이 잘 됩니다. 주위에 화분수가 많이 있어야지 수정이 잘 된다 라는 생각 하시죠.
예. 자두 적과를 열매 쏟기를 하고 난 뒤에 계속 이렇게 적심을 하게 되는데, 자두는요, 적심을 이렇게 지금 당장 말할 게 없습니다. 열매를 좀 과육이 좀 더 커지고 난 뒤에 이제 적과를 해야 되는데, 복숭은 지금 적과를 한창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근데 자두는 아직 좀 이른 감이 있는데, 이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 또 자두를 농사를 하시는 분들 말씀을 드리는데, 주지가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근데 부주지들이 이제 쭉쭉쭉 뻗어서 쭉 곱게 이렇게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부분에서 이제 나머지 이런 가지들 있잖아요. 이런 가지들, 특지들이 이제 막 돋아 나오는 가지들. 이 가지들도 키우면 여기가 굉장히 밀집 형태가 되어버리겠죠. 복잡해지는 가지 유형이 될 텐데, 이 가지를 그냥 이렇게 정리해버리는 분이 계시는데, 저는 그걸 좀 원치 않습니다. 저는 요 밑에 가지, 요 윗부분부터는 모든 가지가 파란 잎으로 해서, 열매를 맺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된다고 봐요. 자두나무, 복숭나무도 옛날 어른들은 이 공간이 없고 위에부터 열매를 맺게 하는데, 복숭아든 자두든 여기부터 이제 열매를 맺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정리하느냐 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잎눈 위에 다시 또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돋아나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가지 돋아나요. 요거를 활용하자는 거죠. 요거를 이제 자꾸 정리를 하자는 거고요. 요거를 예를 들면은 이게 비틀기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지만은, 자두는 세력이 세니까 비틀기는 저 위에서 살짝 비틀기라든지 꺾어 놓으면은, 자두는 본드 역할, 본딩이 잘 됩니다. 꺾이더라도 부러지더라도 제거하지 마십시오. 바람이 불어서 가지가 꺾여 있었다 그러면은 잎이 마르지 않는 이상은 가지 자기 본연의 본드를 잘합니다. 특히 추위가 본드 역할을 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지 꺾였잖아요. 본드 역할을 굉장히 잘합니다. 저는 이거를 그냥 이렇게 내비를 두는 것보다도 살짝만 이렇게 중심에서 요 가지를 다시 요 안에서 계속 맴돌게 만들고 싶어요. 이 가지도 마찬가지. 이 가지도 쭉 뻗게 놔두면은 저 끝까지 옆에 부주지 또 불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 가지에 만약에 두 개가 겹칠 경우는 몰라도 이 가지는 이쪽으로 떼면 되고, 요 가지는 이쪽으로 해서 여기서 다시 또 뭔가를 공간을 확보해 보고 싶어요. 안쪽에 있는 가지는 이렇게 정리를 하더라도 요 뒤에 있는 요런 가지들, 특히 요런 가지들요, 요런 가지들은 여기 가지 척지가 나오잖아요. 여기서 만들고 싶어요. 너무 복잡하면 또 제거해주면 되지만요. 요 가지에서 다시 신초가 발생하잖아요. 여기서 가지가 맺히고, 자두는 신초에서 그 열매가 맺지는 않아요. 2년, 3년 그 가지에도 열매가 맺히고, 오히려 자두는 신초에는 열매가 맺지 않고 2년차, 3년차에, 그리고 더 나은 차에 열매를 맺는 것 같아요. 신초 관리를 잘해서 내년에는 여기에다가 열매를 매달고 싶어요. 또 이 가지가 어떻게 돋아나잖아요. 또 정리를 해서 자꾸 여기서 채워 나가고 싶어요. 그래서 그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밑에 몸뚱부터 열매를 많이 달고 이렇게 했으면은 수확량도 좋고요. 또 여기서 낙과할 우려도 별로 없어요. 또 이 부지하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과도 좀 굵고요. 복숭도 자두도 모든 작물이 이런 것 같아요. 부지하고 가까이 있을수록 그 열매가 좀 실하게 달린 것 같아요. 굵게 달리고요. 영양분이 가까이 있으니까 더 그러겠죠. 그래서 단초 전정을 자꾸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다 틀립니다. 단초 전정해야 될 때가 있고, 자연 유수형으로 자연스럽게 키워서 가지를 자연 그대로 키워서 여기서 가지를 뽑고 위에 주지가요 뽑고 해서 열매를 맺고 이파리 하고 중간에 있는 햇빛을 좀 들어오게끔 하는 자연 그대로의
자연 유수형 형태의 가지 형태를 저도 지향을 합니다. 지향을 하는데 좀 굵게, 과를 굵게 하려 그러면은 자꾸 이 주지에 가깝게 당기게 하기 위해서 짧게 하는 단초 전정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꼭 그것이 맞다 안 맞다가 아니고 내 것이 무엇인지, 내 입맛에 뭐가 맞는지, 그리고 나무와 나와의 상호 교류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그런 농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렵죠? 저도 알면 알면서록 어려운 게 농사 짓는 것 같습니다. 뭐 할 거 없으면 농사 짓지 뭐 라는 개념이 더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농사는 경영인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렵고 까다롭습니다. 자두젓과는 그 복숭아 젓과하고 조금 많이 틀리죠. 그리고 유목기 때는 최대한 열매를 과실을 많이 달라 그러지 마시고요. 과실 많이 달면 이렇게 쳐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수영 찾기가 까다롭습니다. 이렇게 한 5년 이상, 이 나무는 한 20년 된 나무인데요. 이런 나무일 때는 주지가 가고자 하는 주지만 내버두고 나머지는 이렇게 좀 많이 다루셔도 상관없어요. 복숭젓과하고 틀리게 자두는 신초가 짧게 납니다. 짧게 나면서 여기에 잎눈과 꽃눈이 같이 나와요. 복숭아는 틀리죠. 그러니까 그걸 상기하셔서, 복숭은 1년짜리가 나와서 2년짜리의 결과지가 되지만은 자두는 짧게 결과지가 되고요. 그리고 뭐라 그래야 되나, 뭉뚱뭉뚱 나오는 게 있고, 한 가닥에서 이렇게 덕지덕지 붙는 형태도 있어요. 저기 홍로생 같은 경우에는 덕지덕지 이렇게 붙는 형태고, 자두는 색깔 성향이 좀 틀립니다. 이렇게 쳐져 있잖아요. 쳐져 있는데 젓과를 할 때는 복숭보다는 자두가 굵지 않으니까, 복숭만큼 이렇게 굵지는 않잖아요. 자두 해봐야 이만큼, 제일 굵어야 이만큼 하거든요. 만약에 여기 달았으면은 이 측면에도 자두는 달아주세요. 내가 원하는 가지에.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여기 있으면 여기 하나 달아도 돼요. 밑에 달았으면은 위에다 하나 달고요. 밑에 있으면 위에다 하나 달아주고, 이런 식으로 진짜 이게 승과제가 좀 굵다 싶으면은 지그재그로 이렇게 막 달아주세요. 자두는 복숭에 비해, 복숭아 같은 사촌이지만은 굉장히 힘이 셉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그재그로 먼저 젓과를 하십시오. 자두는 위로면 열과가 젓과 어떻게 달아 틀리지만은 열과 잘 받질 않습니다. 잘 받지 않는다보다도 복숭아보다는 덜합니다. 이렇게 뭉뚱 이렇게 열매가 맺혔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굵은 과실을 보고 이쪽 측면에 있으면 이쪽에 하나 달아주십시오. 복잡한 부분은 이렇게 1차적으로 제거를 하시고, 대롱대롱 이렇게 두 가지 달려도 상관없습니다. 자두는 젓과가 그게 강점이 있죠. 이렇게 달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달아도 된다는 거예요. 보시고 이렇게 한번 쑥 훑고, 그래도 좀 자두가 좀 굵다고 생각하실 때의 느낌을 한번 보시고, 그래도 손을 다 하면은 중간중간마다 이렇게 손을 봐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많다 그러면 이렇게 중간중간마다 손을 한번 봐주세요. 그래서 복숭보다는 좀 많이 달아준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젓과하시면 됩니다. 이거 보세요. 많이 달렸죠? 여기가 내가 요걸 살리고 싶다 그러면 위에 하나 달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건너뛰고, 굵다 그러면은 밑에나 옆에 측지에 하나 달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세 조절은, 자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두는 수세 조절은 쭉쭉 뻗는 것을 이렇게 많이 달아서 쭉 처지게 하세요. 처지면은 수세가 조절됩니다. 이렇게 내가 나아갈 주지는 끝은 많이 달아주지 마시고요.
처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무는 자두나무는 수영도 잡아가는 건 좋지만 수세 조절은 열매를 많이 달아서 수세 조절한다는 거. 복숭아 조금 틀리죠. 아직 적과하기 전이지만 수세 조절은 저렇게 앞에 많이 달아서 축 처지게 이렇게 축 늘어뜨려 주십시오. 이것도 마찬가지. 축 처졌잖아요. 아직 적과를 더 해야 되는데 축 늘어뜨려 주십시오. 포자는 주지는 저렇게 건드리지 마십시오. 쭉쭉 볶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쪽 측면도 이게 주지가 돼야 되는데 축 쳐졌잖아요. 열매를 다 거의 다 훑듯이 섞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저 주지가 힘을 받고 살아납니다. 저 위에 하나 툭 튀어나온 게 있죠. 저 자락이 답답하니까 지가 솟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이용할지 아니면 저기 잘라버리던 내년에 저걸 더 주지로 갈지 아니면 이걸 다 섞어서 정리를 할지를 고민하면서 적과를 하셔야 됩니다. 저기 보이시나요? 제가 끈으로 매달아 놓은 거. 주지 연장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장을 당겨놨는데 열매를 많이 실어서 낮추는 방법이 있지만은 열매가 많이 실리지 않을 때는 저렇게 끈으로 유인을 해서 다 잡아 주셔야 됩니다. 요 뒤에 보이시나요? 요거는 이제 주지로 이어갈 텐데요. 주지가 너무 위로 솟았으니까 제가 끈으로 잡아 놨습니다. 열매라든지 과실이 많이 달렸으면은 저거를 이렇게 열매로 해서 이렇게 낮춰 버릴 텐데 지금 열매가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끈으로 잡아 놓고요. 물론 열매 쏟기를 해야 됩니다. 잡아 놓는 방법은 열매로 해서 꽉 잡아 놓는 방법과 유인을 잡아 놓는 방법이 있는데 그 대신에 내 주지는 하고자 하는 가지 주지는 여지를 남겨둬야 됩니다. 내가 힘을 어디로 가야 될 여지를 안 남겨주고 다 열매를 다 쏟아버리면 딴 데에서 도당성 우까지가 막 자라납니다. 왜냐면은 자기도 살 길을 열어 가야 되니까.